동일 수세보원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서문이 한 페이지 수 딱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20페이지를 한번 읽어볼 사람, 건강을 위해서 꼭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 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 거기 서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 쓰기 위해 머릿말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이유가 그 내용이 전체가 어떤 거냐면 의원 생활 70년을 하고 나니까 하다가 내 이제 이 진리를 알았도다. 애달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 생활 70년에 이 진리를 알았는데 애달파라고 하면서 좀 더 내가 나이가 젊었었으면 영생을 누릴 것을 이렇게 써 있어. 마지막 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의수세보원. 서문에 나온 책인데, 근데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사상이라는 게 이제 거의 체계화가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동의보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동의보감도 재미있는 게 한의사들이 저는 동의보감을 한의사가 되면 100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번 정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의수세보감을. 근데 동의보감을. 근데 참고로 동의보감의 단 한 글자도 내용 안에는 허준이 쓴 책은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동의수세보감을 쓴 작가는 허준이가 맞아요. 허준이가 맞는데 원래는 그거는 선조가 국책과제로다가 선조가 국책과제로 명을 내렸어. 인난을 쓰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막상 필드에 나가서 그 양반이 필드에 나가 보니까 이 처방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 살림의 약초가 다 존재할 텐데 왜 우리가 굳이 중국 가서 이 약재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선조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알아봐라. 두 번째, 일반 국민이 쉽게 쓸 수 있는 걸 알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동의보감에 처음 나오는 게 단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단방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뭐에 안 좋다, 소갈에 안 좋다 라고 하면 소갈의 단방은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섞는 순간 이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섞는 순간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섞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은 선조가 만들었던 건데 30년 정도 기획을 하고 만든 거예요. 30년, 그러니까 국책과제를 만든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다 뭐 죽거나 특히 정유재란 때 그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명 정도가 만들어요. 30명 정도가. 그걸 만드는데 재밌는 게 의원들이 몇 명 없어 그 안에. 그 안에 거의 다 철학자도 있고 뭐 별 충녀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유학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 책에 보면 석시왈 이렇게 써 있어요. 석시왈 이게 뭐예요? 불경이 이런 말도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초에 이르기 이런 시다가 다 있어요. 내경에 이르기를 황제내경이라고 아시죠, 그죠? 황제내경이라 해서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텍스트로 보는 책이 황제내경인데 황제내경에 상품, 주품, 하품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중품 이상은 이제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초급자가 보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게 이제 황제내경인데 아시다시피 황제내경하고 본초 그 신농본초경이라고 하는 거를 언제 만들었죠? 옛날 기원전. 그러니까 서기전 마이너스 2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레시피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레시피가 존재한다는 게 십전대보탕이에요. 십전대보탕. 그래서 그 십전대보탕에 황기하고 대추만 빼면 사군자탕이라는 것과 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사물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나 이거? 황기하고 대추 두 가지 황기 대추를 빼버리면 황기 대추는 그러니까 필수다 이거죠. 필수 빼버리면 4개가 남잖아요. 8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가 사군자탕, 하나가 사물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군자탕의 목적은 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기를 보호하는 거. 근데 넣어서 먹을 때는 기를 보호하는 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음식이. 그리고 이제 이 사물탕은 뭐냐면 혈을 보호하는 거예요. 혈. 그래서 이거는 보혈탕이라고도 얘기하고 보혈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저쪽은 보기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으로 이렇게 가면 기를 보호하는 음식이고 혈을 보호하는 음식이 있어요. 왜 혈을 보호하죠? 그치?
그러니까 혀를 보한다는 거는 이건 여성 음식이에요. 귀를 보하는 건 남성 음식이에요. 기는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쳤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족용이다 이거지. 이제. 네. 그죠, 가족용. 그래서 이제 이게 십전대보탕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물탕과 사군사탕을 갈린 거예요. 갈랐어. 그래서 그때 왜 언제 갔었나 우리 저기 어디야? 남자밥 여자밥 먹은 데 있죠. 네. 가셨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 남자밥 여자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밥물을 사군사탕으로 만들면 이제 고기 음식이 되니까 남자들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사물탕으로 만들면 이제 사물탕은 이제 당연히 여자 음식이니까 황기라든가 아니 저기 그 어디야 대표 당귀 이런 게 들어가요. 당귀 맛이 되게 좀 독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그 황기 냄새나 이런 쪽보다는 이 당귀 냄새를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보혈. 그래서 보기 음식, 보혈 음식 뭐 이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음을 보한다라고 음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쓰는 게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레 이제 음과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음양이 뭐 마치 꼭 저거 같아. 뭐 이렇게 뭐 제가 사주팔자 보는 거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음식이나 모든 세상에는 음과 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계곡으로 들어가면 이게 음쪽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면 양지가 되는 거고 아까도 모노레일 탈 때 보면 밑으로 음지로 가면 음지식물이 있는 거고 음지식물이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침엽수예요. 그죠? 양지로 가면 화력수예요. 아까 오리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지로 가면 오리나무 이런 화력수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 물이 많은데. 양지에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음지에 물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 자라는 생활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지에서 자란 것들은 이제 다 음식이 거의 다 떨따르네. 떫은 거. 그러니까 떨따르고 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몸을 이렇게 움츠리하는 이런 음식이고 몸을 움츠리하는 쪽의 음식들은 이 사람의 이 피부라든가 이 살갗을 두껍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에스키모이가 북방으로 올라가면 얼굴이 다 두껍고 남방으로 가면 얼굴이 다 얇다 이런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북방으로 올라가면 화력수가 거의 없잖아요. 침엽수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전남 같은 경우는 또 전남 액기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선물을 받았더니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200만 원이라고 액기스 한 명에. 이게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류족을 만들어내는데 엄청 돈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의 이런 나무 하나 정도 들어가는 뭐 액기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에 털면 그거 나와. 2병을 받았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냥 홀짝홀짝 그냥 맛있다고 터졌으면 좋겠어요. 2병짜리면 완샷을 먹을 정도는 아직 증류수라 독한데 거의 뭐 소주 반에 반 잔 정도를 섞어서 그래서 오늘 이거 가져오려고 했다가 그냥 갑자기 눈도 신신자이가 보여가지고 제가 못 가져왔어요. 까꼼자가 이렇게 그 맛을 좀 샐러드에다 넣어서 그 맛을 좀 보여드릴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싼 오가피 그거만 해도 계열이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음지에서 컸던 것들과 양지에 컸던 거 그다음에 또 물이 많은 데서 컸던 거 물이 적은 데서 컸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몸에 들어올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많은 데서 큰 거는 당연히 물을 많이 뽑아 먹을 거 아니에요. 뽑아내니까 배출을 많이 하려니까 이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을 많이 뽑았는데 이파리가 없다.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자연의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수학 때 할 때 보면 털에 대해서 얘기해요. 식물의 털. 어떤 게 있죠? 식물의 털? 가시. 칡도 있어. 칡도 있어. 가시하고 네, 좀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칡이 있고 또 어떤 거 있어요? 할미꽃도 있고 그죠? 에델바이스도 있고. 네? 이런 거 털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 털이. 이런 것들 보면 털이 있는 종류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근데 식물 줄기에 보면 잔털이 다 있지 않나요? 아니, 잎사귀에다. 있는 게 자세히 보면 잔털들이 다 있어요. 에이, 잎사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한 건 뭐냐면 털이 있는데 털은 그 크게 용도가 몇 가지 정도냐면 하나는 센서 역할을 해요. 칡 같은 경우 보면 칡이 건너가면서 이게 센서 역할을 해요. 털에. 그러면 넘어가면서 얘가 여기 벽이 있다 그러면 뭐 찾는 거예요. 얘는. 타고 올라가는 거. 왜 타고 올라가죠? 타고 올라가야 햇빛을 많이 쬐니까. 그러니까 그 센서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털이에요. 그러니까 칡도 중간에 가보면
가운데는 털이 필요 없어서 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센서 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디에 좋겠어요? 내 몸에 그걸 먹었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의 아까 그러니까 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차지하는 거는 민첩한 거, 그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에 관련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자 이거죠. 이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센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털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에델바이스 같은 거 대표적인 거로 어떤 거냐면 바위잖아요, 그죠? 바위에 에델바이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바위에 비가 자주 오면 좋은데 왔다가 어떻게 싹 빠지고 끝이야. 바위니까, 그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에델바이스가 보면 높이 높은 데 있어요, 그죠? 어디 있냐면 능선을 넘어갈 때 있다고. 능선 넘어갈 때. 왜? 능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선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 때문에 그게 구름이 낀 거거든요. 그 구름이 끼는 동안에는 제가 이슬이 있거든요. 그 이슬이 건너가면서 그 털은 뭐냐면 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수분을 내가 채취하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털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섭제하는 종류들이. 대표적으로 뭐 저기 물론 이제 거의 독초에 들어가는 거지만 할미꽃도 저기 약초에 들어가지만 거의 독이 많은 거예요. 할미꽃도 그러면 왜 할미꽃이 저기 있냐 이거지. 여기 그 무덤에만 많잖아요. 할미꽃이 왜 무덤에 많냐면 사람들이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죠? 그래가지고 이 그늘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이런 데는 털이 있는 식물이나 털이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을 때 사람에게 다 다르다는 거죠. 얘기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줄기가 있어요, 줄기. 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식물이 가장 힘든 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씨를 뿌려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죠? 번식해. 머리 넘기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뭐 새를 먹여가지고 그죠? 딴 데로 넘기게 하고 어떤 건 거리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넘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덩굴 식물인 경우는 유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지가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잘라버리면 어떻게 보면 저쪽 가면 또 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뭐 그런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동물 식물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엄청난 물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죠? 물 뽑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을 뽑아내는 게 저도 몰라요. 이번 최근에 알았는데 연꽃이래요. 연꽃이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연꽃이 옆구리가 가는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되는 거 긴 거는 이 정도 돼요, 그죠? 옆구리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되는데 걔가 이 정도 되는 데서 다시 얘가 또 다시 1m, 2.5m를 볼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밑에 데까지는 3m가 되는 거예요, 그죠? 3m가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때 시도 썼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비가 오면 물이 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면 얘가 이러고 먼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비 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연의 매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 얘 움직이고 가지고 얘 연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꽃은 참고로 옆에 가위가 연꽃 옆에 가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죽어요. 연대에서 왜냐면 이게 물에서 자라는 음식인 거 생기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왔을 때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줄기식물 같은 거 어떠냐면 거기다가 액체를 확 내보내잖아요, 그죠? 액체를 내보내 거기를 이렇게 되냐? 그게 어디를 좋아해요? 우리 여기 종기나 여기 나는 이런 데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 데다가 막아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연뿌리가 어디에 좋겠어요? 그렇지. 물을 그러니까 쭉 뽑아내는 거야. 쭉 뽑아 올려가지고 내리는 쪽이니까 그것도 줄기식물에 들어가요. 물론 연자는 물에 가라앉아. 얘는 또 가라앉아요, 그죠? 아시죠? 연자는 또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연씨 물에 가라앉거든요. 걔는 또 역으로는 가라앉는데 앉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게 잘못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어? 그냥 저기 그 안에 앉았는데 이 안에 물이 없는 거야. 그럼 얘가 발을 안 해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2000년 만에 발한 것도 있죠, 그죠? 2000년 만에 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그 콩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를 보면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보면 필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필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콩 껍데기. 콩도 보면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를 까보면 그 안에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이 그 안에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애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 비닐 역할을 해요. 비닐 역할을. 그래서 오래 머물게 하면 얘가 그거를 밖으로 못 나가게끔 못 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밖에가 보니까 내가 이 달아도 될 정도의 배가 됐어라고 얘기하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싹을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축축해지는 시다. 한지처럼 녹아버리면서 자기가 사라지면서 싹이 싹이 트는. 트게 된다는 거. 그 필터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콩을 정확하게 잘 보는 사람은 1년이다 2년이다 그거 까보면 그 필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묵은 콩이 나쁜 데. 얘기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뿌리가 있는 저기다 아니 덩쿨이 있는 덩쿨이 있는 식물들은 엄청난 물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도 물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먹었을 때는 어떻게? 내 몸에 있는 걸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 대표적 어떤 게 있어요? 뽑아내는 덩굴 식물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 포도, 딸기, 다래, 그죠? 호박, 오이 다. 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결같이 그게 공통된 게 뭐냐면 술안주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어디 가서 내가 오늘 술 먹겠다라고 할 때 안주를 먹을 때는 과일보다는 덩굴식을 권하다. 얘기돼요? 여기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초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좋다 이렇게 안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냐면 다음 중 술안주로 그제 좋지 않은 것을 순서를 이렇게 정하면 1번이 과일이에요. 안 좋은 거는. 과일 안주. 아니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덩굴식물 안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딴 데 가서 어디 술안주를 먹을 기회가 있다면 작년에 흑지학교에서 했었던 음식 궁합 네. 박승성 그렇죠. 이론이 그래요. 왜냐면 걔가 태생이 그렇게 태생이 물을 빨아들이는 태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또 반대로 아까 그 연도 내가 이제 연을 키우거든요. 네. 이게 소리가 나서 키우는데 사진 찍기 위해서 이제 키우다가 보니까 아니 이제 그 전에 이제 절에 가서도 스님이 이제 통에다 놓고 키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물을 계속 줘야 돼. 근데 물이 나는 자연적으로 이게 햇빛이 셔서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물 지가 많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마 그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 저기 거의 사람이 뽑아내 그 입으로 그러니까 한낮에 더울 때는 그 뽑아내는 내용들 자체가 거의 그 이게 뭐야 우리 그래서 거의 뭐 리터라고 해도 사기꾼이고 거의 0.5리터씩 뽑아 올린다고 해요. 자기가 햇빛을 맞아야지 뽑아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밑으로다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비가 와. 그럼 비 오는 부분에 물은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비 오니까 얘는 원래 일렁일렁거리고 비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아이디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페인트에다가 연꽃잎에 원리를 집어넣어서 페인트에다 발랐더니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건물 페인트에 발랐더니 건물이 비가 와. 그래서 쫙 오면 비가 와가지고 한 5분만 딱 있으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꽃과 페인트를 합친 매력이잖아요. 친환경 빌딩에 의해서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페인트가 쭉 젖어 있다가 이게 말르면 젖어 있다 말리면 부식되고 이렇게 되는데 부식도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친환경 상품들이 그렇게 연꽃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과일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나무 쪽으로 그러니까 능선으로 올라가면 침엽수라든가 이런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죠.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아까 소나무가 동쪽으로 가지고 뻗었다라고 얘기하면 뿌리도 당연히 동쪽이다 이거예요. 왜? 아까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이렇게 침엽수님들은 추운 데 있기 때문에 물을 먹을 확률이 없어요. 또 능선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항상 능선에 있어요. 능선에 있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바람이라든가 기온 차이가 있으면 그 기온 차이에서 똑같이 털처럼 내가 그 사이 안에다가 따뜻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가 기온 변화가 찬 공기 있다는 거니까 현재 공기 있다가 차가 따뜻해지면은 이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소나무 안에 들어가 보면 잔털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서 뭘 만드냐면 저걸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소나무, 그러니까 친구는 물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물을 만들면 그 물이 어떨 때 이제 지가 이제 입에서 흡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진 물은 이걸 남을 주면 안 되잖아. 지금 어렵게 떨구는 물이죠. 그래서 그 소나무 밑에는 그게 자기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꽃이 안 져도 그래서 이게 소나무 꽃 이파리가 길게 뭐 5cm, 6cm, 10cm 되면 나뭇잎에 뭐 민들레가 어떤 뭐 어떤 씨앗이 와가지고 그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르게 식물이 네, 못 그래서 나요. 소나무 밑에 식물이 없다는 거죠. 물론 걷어내고 그러면 뭐 크겠지만 그런데 이제 근데 소나무 밑에 자라는 유일한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모두 커버하는 식물이 뭐예요? 무슨 산삼. 산삼도 아니, 소나무는 종균이니까 얘가 이제 안 들어가지만 산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삼은 씨가 얘가 똑같아요. 연재처럼 얘가 들어가면 얘가 보통 5년 동안 견뎌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년 사이에 이게 다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 단년생 식물이 떨어지는 건 의미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2년, 3년을 씨앗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게 소나무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석쇠기 가요. 지금 얼마 걸렸지? 30분 끓이면 30분에 3분. 4분은 하죠. 그래서 넘치니까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럼. 끓였어요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지금 저 동의보감이나 본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멀리가. 그래서 내가 이게 뭐에 좋다 이게 아니라 헛개나무라든가 지금 벌나무라든가 이거 다 계곡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기 엑기스가 다 술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계곡에 있는 거죠. 네. 다 이파리가 큰 거예요. 네. 술 먹었는데 이파리가 두꺼운 거 저기 가는 걸로 먹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술 먹는 아침에 샐러드 이파리 큰 거잖아요, 그죠? 이파리 큰 거 이런 것들이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그렇게 이제 동의보감 안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걸 하더라고요. 과부가 과일, 지금 이제 제가 과일에 대한 거예요. 과부, 채부, 채소에 대한 거, 어부, 물고기에 대한 거, 이런 수부, 물에 대한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요령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로 가면 이제 과일에 관련돼 있는 거. 뭐 그러면 이게 이제 과일은 이제 처음엔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빨간색을 갖다가 뭐 보라색을 갖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최고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렇게 걔가 가면서 생겨지는 그 물질들이 이제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안토시아닌 뭐 황산화 이런 물질들은 항상 보라색이 많다잖아요. 네. 보라색 중에 근데 보라색이 많은 것 중에 그냥 보라색이 많은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처음에 녹색이었다가 노란색을 갖다가 빨간색을 갖다가 이렇게 변질된 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옮겨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이거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고 자기 성공 과정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물의 종류는 뭐 동의보감에 물에 40개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뭐 떨궈진 물을 먹어라 어떨 때는 뭐 그죠? 어떨 때는 뭐 고인물을 먹어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인 경우는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치고 전어라든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치고 올라가는 건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로컬로 있는데 이런 데는 당연히 지방질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흙이 있는 거. 진흙이 있는데 진흙에서 자란 저기 물고기 같은 거, 메기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꼭 뭐 미꾸라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진흙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소화를 촉진시켜준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물고기 중에 이제 진흙에서 나오는 물고기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고기라고 얘기할 때 수염이 달린 물고기와 수염이 달리지 않은 물고기에서 수염이 달린 물고기가 아까 고기 식품이에요. 수염이 달린 거 아시죠? 수염이 달린 물고기. 그래서 저기 잉어하고 붕어집에 혹시 가보시면 여자들한테는 잉어를 먹으라 그래요. 붕어 먹으라 그러죠. 잉어 임신했을 잉어. 때.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이제 임신할 때는 이제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다른 상황이다. 나쁜 그거 먹을 수. 그래서 이제 그런 수다 잉어 붕어를 가려보니까 수염이 나는 것과 안 나는 것과의 차이점도 이제 그런 거고 또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다 강장대예요, 그죠?
그죠? 먹어봐 하는 거 다 이거 비늘이 없는 거네. 약장에서 떴어요. 비늘이 없는 거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미끌미끌한 거. 그렇지 비늘이 없는 물고기니까 뭐 뱀장어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거 장어. 다 이렇게 네. 뱀은 그리고 그렇게 네? 뱀은 비늘이 있는 거잖아. 뱀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만 물고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거기다가 끈적끈적한 진액을 내기 때문에 미끄럽잖아요, 그죠? 나 잡아봐라 못 잡잖아요, 그거를. 예, 예.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죠. 안 좋아요. 독이겠고.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미꾸라지 이런 거 해결시키는 푸드한테 거 그걸 다 걷어내. 미꾸라지 보면 그 미끌미끌한 것들 있죠? 걷어낼 때 왜 뻥뻥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씌워버려가지고 밀가루 씌워가지고 딱 만져보면 그게 그 액체가 아니라 그냥 살의 보드라움이 있어요. 네. 보드라움, 바닥바닥하는 보드라움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씻면 써요. 거의 맞아요. 거기서 한수하고 안 한수하고 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안에서 이 내장에서 나온 것도 쓰지만 그 비닐 자체도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제대로 네,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어부에는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비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이게 해류성 멀리 갔다 오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멀리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지방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잡혀 먹으면 빨라 해결돼요. 전어 이런 것들은 뭐 전어 잡는데 시속 60km 이하의 배로는 전어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그 전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어 같은 경우는 그 먹을 때 전어에서 기름기가 있다 이거 없거든요. 그냥 그 보거 이런 것처럼 그래서 딱 들어 앉아가지고 그죠? 오면 내가 싸우겠다 이런 애들은 살도 쪄 있고 퉁퉁하고 껍데기가 두껍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못 건드리니까 가시도 있고 그러니까 먹으려다 못 건드리고 가잖아요, 지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점은 독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또 피부가 두껍잖아요, 그죠? 보거 같은 경우.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수단이 하나 걸릴까. 그리고 체부, 과부, 과일, 어부, 뭐 이런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아까 거기서 먹은 차하고 비슷하네.